자, 오늘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센서 회로를 한번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회로를 잘 보면 뭐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LED가 하나가 있고 LED처럼 생긴 게 또 있고 여기에 LED가 또 있고 뭐 다이오드처럼 생긴 소자가 이제 세 개가 보이는데 맨 앞에 있는 거는 LED입니다. LED인데 그냥 빛이 나는 LED가 아니고 적외선이 나오는 LED. 그러니까 적외선은 영어로 IR이라고 합니다. IR. 이제 적외선이라고 하는데, 자, 영어로는 infrared라고 해서 IR. 그러니까 한자씩 따서 IR이라고 보통 부르고 우리말로는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외선이 나오는 LED.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적외선은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근데 LED라는 말을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IR LED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요 소자는 말 그대로 빨간색 빛이 나오는 그 어떻게 하는가 하면 red라고 돼 있잖아요. 빨간색 빛이 나오는 LED입니다. LED. 빨간색 빛이 나오는 LED가 되겠고 그리고 여기 있는 소자는 화살표 방향이 좀 반대죠. 계속 화살표가 바깥으로 나오다가 그러니까 요 다이오드인 경우는 화살표가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굳이 특별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기 있는 LED는 사실 빛이 나오는 게 아니고 빛을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LED라고 부를 수는 없고 흔히 쓰는 말로 이 그림에도 있듯이 포토 다이오드라고 이름 붙입니다. 굳이 번역을 하자면 이 포토는 뭐예요? 포토. 사진이라고 하면 곤란하고 그게 아니고 광입니다. 광. 광. 자, 광을 처리하는 다이오드라고 해서 광다이오드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 이 광다이오드라는 말보다는 포토다이오드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IR LED와 포토다이오드는 서로 쌍입니다. 쌍. 짝이 되는데 자, IR LED에서 에너지를 전달하면 적외선 형태로 전달하겠죠. 적외선 형태로 전달하면 이 포토다이오드는 빛을 수신을 합니다. 그럼 IR LED는 송신이라고 볼 수 있겠고 포토다이오드는 수신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도대체 왜 쓰는가 하면 자, 여기 있는 회로는 근접 센서를 설명하겠습니다. 근접 센서. 영어로는 좀 단어가 어려워요. proximity sense라고 하는데 센서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거고 proximity라고 하는 거는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음을 뜻합니다. 근접, 그걸 한자로 쓰면 근접이니까. 그래서 이 근접 센서를 내가 만들고 싶은 건데 그래서 이 근접 센서는 IR LED하고 그러니까 포토다이오드가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IR LED가 빛을 쏘면 그 옆에 있는 포토다이오드가 빛을 수신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수신하는가 하면 앞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장애물이 있으면 빛이 갔다가 튕겨서 포토다이오드 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앞에 지금 센서가 위치한 정면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센서가 근접 센서가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앞에 장애물이 없다.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없으면 IR LED에서 적외선을 쏘긴 했는데 이 적외선이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왜? 뭔가 앞에 맞아야지 돌아올 텐데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자, 가까이 있으면 자, 가까운 곳에 장애물이 있으면 포토다이오드의 신호가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포토다이오드의 신호가 잡힙니다. 근데 가까운 곳에 장애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포토다이오드의 신호가 잡히지 않아요. 자, 그 말은 우리가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굳이 가볼 필요도 없이 IR LED 옆에 있는 이 포토다이오드에 흐르는 신호만 내가 관찰을 해서도 장애물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IR LED와 포토다이오드를 같이 쓰는 이런 소자는 근접 센서, proximity 센서라고 부릅니다. 근접 센서는 의외로 많은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도 보면 스마트폰에 여기 귀로 듣고 요 밑에 입으로 말하잖아요. 말하는데 사람이 통화 중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근접 센서가 여기 구멍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구멍 두 개가 뻥 뚫려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상당히 많이 쓰이는 센서가 이 proximity 센서가 됩니다. 자, 이 proximity 센서를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하려면 자, LED가 어떻게 구동되는가를 봐야 됩니다. 근데 LED의 구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이오드의 동작 회로하고 동일합니다. 다이오드의 동작 회로. 자, 다이오드 동작을 시키려고 하면 보통 어떻게 시키는가 하면 자, DC가 있고 여기에 다이오드를 달아줍니다. 자, DC 전압이 있고 여기에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근데 DC 전압을 바로 다이오드에 인가하면 이 다이오드가 망가지겠죠. 왜냐하면 다이오드의 컷인 볼티지 혹은 다이오드의 온 볼티지라고 하는 것은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다이오드인 경우는 이 값이 0.7V가 되겠고요. 자, LED인 경우는 0.7V보다 커집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빨간색이면 전압이 좀 낮고요. 한 1.4V, 5V 이 정도 되고 빨주노초 파남보해서 색깔이 이 파란색 가까이로 가게 되면 빨간색부터 시작해가지고 파란색 가까이로 가게 되면 다이오드의 컷인 전압, 다이오드가 이제 켜지기 시작하는 전압이 올라갑니다. 3V 가까이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다이오드와 LED는 동작되는 전압이 다릅니다. 근데 다르다 하더라도 어쨌건 이 다이오드가 정해지면 이 컷인 볼티지, 온 볼티지는 딱 고정됩니다. 고정되는데 외부에서 이 컷인 볼티지보다 더 큰 전압을 올려줘 버리면 전류가 굉장히 많이 흐르겠죠. 이 흐르는 전류가 굉장히 커져서 다이오드가 망가질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다이오드를 공부할 때 IV 커브라는 걸 배웠습니다. IV 커브. 자, IV 커브를 배웠는데 IV 커브는 뭔가 하면 전류 전압 곡선입니다. 전류 전압 곡선. 자, 전류 전압 곡선인데 전압을 준 경우에 자, 거기 종속되어서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게 전류 전압 곡선이 됩니다. 다이오드인 경우는 전압이 없으면 전류가 없다가 전압이 조금이라도 커지면 급격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이게 거의 지수함수적으로 커지죠. 지수함수라고 하니까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커지는 특성이 뭐 그렇게 빠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빠르게 급하게 어, 커지는 중요한 함수가 지수함수가 됩니다. 근데 전압이 조금이라도 커지면 전류가 급격하게 커진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외부 전압을 강하게 걸어주게 되면 전류가 너무 많이 흘러서 다이오드가 열이 나서 망가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쓰는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 같은 소자는 실리콘, 모래에 들어가 있는 주 성분이 실리콘으로 만들기 때문에 잘 안 망가져요. 뭐 돌멩인데 뭐 잘 망가질 리가 있겠습니까? 잘 안 망가지는데 이 반도체 소자의 약점 중에 하나가 열에 약합니다. 열에 약해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너무 큰 열이 가해지게 되면 반도체가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열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상식적인 해결책은 전류가 많이 흐르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죠. 왜냐?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V 곱하기 I니까. 열이 난다는 건 뭐예요? 전력이 공급되니까 열이 나는 겁니다. 전력이 공급되니까. 전력 공급을 줄이려고 하면 전압을 줄여도 되는데 이 전압은 바이어스 때문에 우리가 전압은 어느 정도 걸어줘야 됩니다. 걸어줘야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전류죠. 얘는 조정 가능이니까 이 전류를 좀 줄이면 됩니다. 그러면 전력 공급이 줄게 되고 소자의 전력 공급이 줄면 에너지 공급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 에너지 때문에 열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전력 공급을 줄이게 되면 에너지 공급이 줄어서 열도 적게 나게 됩니다. 그럼 전류를 줄이는 게 이제 핵심인데 전류를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요? 이 전류를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자, 이 방법은 해결책은 너무 쉬워요. 저항을 달아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다이오드 회로를 볼 때 항상 저항을 보게 됩니다. 항상 저항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다이오드가 켜졌을 경우에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전류가 적게 흐르면 우리 목적이 달성된 거잖아요. 전류가 적게 흐르면 전력 공급이 거의 안 되는 거니까 열이 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이오드는 꺼졌을 때는 고려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이 다이오드는 켜졌을 때가 문제입니다. 켜졌을 때를 위해서 뭐가 있다? 저항이 있다. 이 저항은 원래 뜻 그대로 전류에 대한 저항이니까. 자, 전류에 대한 저항이니까 내가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 관점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부터 한번 보면 자, 이 소자는 우리가 좀 전에 공부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자, 적외선 LED를 내가 켜줘야 되는데 LED 달고 자, 5V 가했죠. 5V 가했는데 자, 이 5V를 가했는데 저항이 없으면 이 5V가 전부 다 다이오드 LED에 흐릅니다. 이 IR LED에 이제 걸리게 되는데 IR LED는 적외선이니까 빨간색보다도 에너지가 더 작아요. 작으니까 1.4V보다도 조금 낮은 전압에서 온이 되겠죠. 그럼 내가 필요한 거는 예를 들어 1.4V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5V 걸리면 곤란하잖아요. 적외선 LED 망가진다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저항을 달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전류가 흐르는 길, LED를 통과한 전류가 흐르는 길에 저항을 하나 그냥 갖다 놓으면 전류가 많이 못 흘러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배치했는가 하면 225만큼 배치를 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회로도 이해가 되나요? 자, 여기 있는 회로 이해가 되는데 이 회로를 잘 보면
이 빨간색 LED입니다. 얘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레드 LED인데, 자, 여기서도 전류 흐름을 제한하기 위해서 220옴. 뭐 적외선하고 빨간색하고는 온 볼티지가 거의 비슷하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같은 저항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회로 봅시다. 여기 회로 보면 조금 이상함을 좀 느낄 수 있는데 어떤 점이 좀 이상해요? 자, 여러분들 이 LED 혹은 다이오드를 볼 때 정말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이오드가 연결된 방향을 봐야 됩니다. 다이오드가 연결된 방향을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다이오드가 어떻게 연결됐는가?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회로 시간에 다이오드를 공부를 했지만 이 다이오드 공부는 거기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이 공부는 다른 영역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회로 이론이나 전자회로에서 배운 내용은 실제 회로에 이제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회로에서도 여러분이 배운 지식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안목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책은 책이고 실제 회로는 또 산업 현장에 쓰는 거니까 좀 다르고 이렇게 오해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핵심만 뽑아내서 수업 시간에 이제 가르쳐 주는데 그 핵심만 알려주면 이해력이 떨어지고 적응력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밑에 있는 기반 이론을 알려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물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세세한 물리적인 특성까지 다 아는 게 아니고 현장에 필요한 회로를 이해할 만한 지식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간단한 내용들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관점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다이오드가 있으면 다이오드의 방향은 어떻게 보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 다이오드에 있는 요 화살표, 요 화살표가 중요하죠. 요 화살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화살표가 전류의 방향입니다. 전류의 방향. 전류의 방향하면 또 헷갈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DC 전류의 방향입니다. DC 전류의 방향. DC 전류의 방향이기 때문에 교류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바이어스로 걸어주는 DC 전압이 걸렸을 때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오드를 통과하는 전류가 있어야만 다이오드는 자기 일을 합니다. 통상적인 다이오드는 스위치로 동작을 하는 거죠. 스위치로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또 특별한 다이오드는 LED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LED. 그러니까 빛을 내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걸 다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I가 있는 경우에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오드를 ON을 해주면 전류가 당연히 흐르겠죠. 그래서 그 흐르는 전류를 인해 가지고 스위치니까 전류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다이오드에 전류가 흘렀다는 이유만으로도 빛이 나는 특별한 소자 LED가 있습니다. LED는 요즘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익숙한 건데 LED는 별거 아니고요. 전류가 온 방향으로 흐르면 그냥 빛이 나는 소자입니다. 재밌는 소자죠. 근데 여기에 또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자, 우리가 보는 요 회로는 좀 예외적인 회로입니다. 요 회로는 독특해요. 자, 어떤 면에 독특한가 하면 빛을 감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다이오드 중에서 빛 감지. 자, 여기 말하는 빛은 눈에 보이는 빛뿐만 아니고 적외선까지 다 포함입니다. 이 빛을 감지하는 기능이 분명히 있는데 이 빛을 감지하는 기능을 쓸 때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얘는 오프인 경우 다이오드를 끈 경우에 빛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린다. 전류가 흐르는 경우에는 스위치와 LED로 동작하지만 빛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다이오드를 꺼야 된다. 헷갈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또 당연한 겁니다. 자, 낮이라고 생각하면 이 낮에는 낮인 경우 내 주변에 약한 빛이 있을 경우에 그 빛을 감지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감지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주변이 밝기 때문에 약한 빛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눈여겨 관찰하지 않으면 감지가 힘듭니다. 근데 어두운 밤이에요. 방에 커튼도 다 닫혀 있습니다. 빛 하나 없습니다. 거기에 미약한 빛이 하나만 있더라도 나는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받기 때문에 그 빛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빛의 세기가 얼마인지. 자, 마찬가지로 다이오드에도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르면 빛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전류를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빛을 감지한다는 것은 다시 회로적으로 이야기해서 전류 감지입니다. 이 전류는 어디서 생겼는가 하면 빛에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다이오드에 미약한 전류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그 전류를 감지해야 되는데 온이 된 경우에 다이오드의 전류가 아주 크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빛 때문에 생긴 작은 전류 흐름은 감지하고 싶어도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빛을 감지하는 회로는 다이오드를 구성할 때 5% 구성해야 되니까 통상적인 다이오드 연결 방향과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보면 여기가 반대입니다. 연결되는 게 반대예요. 자, 켜진 다이오드 보면 켜진 다이오드는 위에서 밑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위에서 밑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다이오드의 화살표 방향이 보이는데 포토다이오드, 빛을 감지하는 포토다이오드는 밑에서 위로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오해하면 안 된다고 했죠. 오해하면 안 되고 밑에서 위로 흐르는 게 아니고 포토다이오드는 전류가 위에서 밑으로 흐릅니다.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데 그 위에서 밑으로 흐르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역방향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포토다이오드를 보면 위에서 밑으로 전류가 원래 흘러야 되는데 왜냐하면 5V 전압이 위가 높고 밑에가 낮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고 하면 위에서 밑으로 흘러야 되잖아요. 위에서 밑으로 흘러야 되는데 다이오드가 역방향 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흐르지 못합니다. 전류가 거의 흐르지 못하는데 여기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빛이 들어가면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안에 캐리어가 있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캐리어를 빛이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생성된 캐리어는 전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류를 흘릴 수가 있습니다. 전류가 흘릴 수가 있는데 그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다이오드의 기준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흐릅니다. 왜 반대 방향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방향인 경우는 전류가 너무 커서 감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역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역방향으로 걸었으니까 통상적인 전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다이오드의 전류가 흘러요. 근데 이 전류를 흘려주는 기능이 어디 숨어 있는가 하면 이 빛 감지하는 기능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캐리어를 반도체에 만들어서 이 캐리어가 외부에 걸어준 전압에 맞게 흐릅니다. 근데 거꾸로 흐르는 거죠. 자, 거꾸로 흘러서 어디로 가는가 봐야 됩니다. 얘가 어디로 가는가 보면 커패시터로 갑니다. 커패시터로 가서 충전이 되게 됩니다. 충전.
이 커패시터의 역할을 여러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회로 소자 공부할 때 커패시터를 또 자주 만나게 됩니다. 커패시터. 영어로는 커패시터 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이 커패시터의 역할은 DC하고 AC가 좀 달라요. 그래서 또 헷갈립니다. 하나만 있어도 헷갈릴 텐데, 아, DC, AC니까, 야, 무지하게 어렵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DC는 당연히 직류고요. AC는 교류입니다. 자, DC하고 AC, 요 두 소자, 두 개념의 차이를 주는 거는 뭔가 하면 주파수입니다. 주파수. frequency라고 하는 주파수. 주파수가 그러니까 DC, AC를 가르는 기준인데 당연히 DC인 경우는 주파수가 0이고요. AC인 경우는 주파수가 0이 아닙니다. 근데 주파수가 0이라는 거는 변동이 있다 없다?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동이 없어요. 주파수가 있다는 거는 변동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주파수라고 하니까 좀 말이 너무 어렵게 번역이 됐습니다. 영어를 보면 영어는 굉장히 쉬운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주 일어남, 빈번함 이런 뜻이잖아요. 영어 공부할 때 frequent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빈번한 이런 여기에 명사형이 frequency인데 빈번합니다.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가 하는 게 frequency인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빈번 뭐 이렇게 번역하기 좀 애매했던가 봐요. 그래서 주파수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어렵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한 단계 좀 넘어갈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빈번하게 움직이는가 하는 게 이제 주파수가 되겠고 빈번함이 없다는 거는 변동이 없다는 거니까 DC라는 개념하고 이제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커패시터인 경우는 자 DC에서 하는 역할은 얘는 충전 아니면 방전입니다. 충전 아니면 방전. 충전 방전 역할을 하거든요. 자, 충전 방전 역할을 하는데 그 충전 방전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소자가 뭐예요? 배터리죠. 배터리입니다. 이 커패시터에 전류가 들어오면 충전이 되는 거고 커패시터에서 전류가 빠져나가면 방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배터리도 아주 거대한 커패시터입니다. 그래서 낮 동안에는 커패시터에 충전된 전화를 뽑아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밤에 집에 돌아가면 이 커패시터에 전화를 집어넣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충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DC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AC에서는 하는 역할이 AC 제어입니다. 이 교류를 제어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주파수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제어하는 소자는 우리가 필터라고 부릅니다. 필터. 필터라는 말은 이제 워낙 많이 쓰는 거니까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아닙니다. 모르는 단어 아닌데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필터라는 말 많이 쓰니까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어떤 필터인가가 중요합니다. 자, 이 필터는 주파수 필터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주파수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소자를 우리가 필터라고 하는 거고 이 필터를 만들려고 하면 주파수에 따라서 전류전압 특성이 바뀌는 소자가 필요한데 그게 뭐라고요? 커패시터. 이 커패시터에 짝꿍이 있습니다. 뭐예요? 인덕터. 그 커패시터와 인덕터를 이용해서 주파수를 제어하는 필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커패시터는 재미있는 성질이 주파수가 올라가면 커패시터의 특성은 쇼 쪽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떨어진다는 거죠. 전류를
잘 흘리게 됩니다. 원래 카패시터는 전류를 못 흘립니다. 그림을 보더라도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끊겨져 있습니까? 끊겨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끊겨져 있으니까 전류는 못 흘러요. 길이 없으니까. 근데 카패시터는 주파수가 올라가면 자기 원래 속성하고는 정반대 특성으로 움직입니다. 원래 전류를 못 흘렸는데 전류를 오히려 잘 흘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주파수가 그러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파수가 떨어지게 되면 저항이 커지는 거죠. 주파수가 떨어지면 저항이 커지고 주파수가 올라가면 저항은 더 떨어지고 거꾸로 이제 동작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필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기본 개념으로 이 회로를 보자고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커패시터는 어떻게 지금 쓰이고 있는 겁니까? 교류에 필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개념보다는 자, 충전시킨다는 개념이 훨씬 더 맞겠죠. 왜냐하면 자, 여기 포토다이오드를 한번 봅시다. 이 포토다이오드에 전류가 흘렀습니다. 왜 흘렀어요? 빛이 들어오면 전류가 생긴다고 했죠. 그 전류가 흘렀으면 어디로 갑니까? 전류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데 갈림길이 생겼네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자, 요 길을 따라가 보면 뭐가 보입니까? OP앰프가 보이죠. 그래서 OP앰프의 인풋 임피던스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 말은 전류가 잘 못 흘러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아웃풋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선 연결이 되어 있으면 전류가 흐르겠지만 안 되어 있으면 전류가 안 흐르겠죠. 그러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커패시터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흘러서 얘는 C를 충전을 해줍니다. 커패시터가 충전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압이 올라가죠. 그건 여러분이 스마트폰 충전 많이 해봤으니까 알 거예요. 스마트폰을 많이 썼다. 게임하고 막 인터넷하고 해서 스마트폰에 전기 많이 썼다고 하면 전압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 전압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충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 충전하면 전압이 올라갑니다. 여기 커패시터는 충전하는 용도로 이제 쓰는 겁니다. 충전하는 용도로 써서 전류가 올라가게 됩니다. 전류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제 OP앰프가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OP앰프. 그래서 OP앰프 동작으로 가속도 한번 보는 겁니다. 요 기본 개념을 가지고 회로가 간단하지만 자, 우리가 공부한 개념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해하는 재료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부분. 여기 있는 빛은 어디서 온 겁니까? 여기 있는 빛. 여기 있는 빛은 요 LED에서 온 겁니다. 요 IR LED에서 외부 장애물에 반사돼서 이 포토다이오드 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간 그 빛은 다이오드에 전류가 되고 그 다이오드 전류는 커패시터를 충전했고요. 그 충전된 전압이 이제 OP앰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OP앰프로 가서 보면 자, OP앰프 바이오스부터 걸어줘야 되겠죠. OP앰프 바이오스를 보면 OP앰프 바이오스는 플러스 전압은 5V로 걸었고 마이너스 전압은 접지 0V로 걸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따라가 보면 되죠. 이렇게 따라가 보면 뭐가 보입니까? 5V 보이잖아요. 따라가면 뭐가 보여요? 접지 보입니다. 접지는 0V. 그래서 회로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해서 그렇지 선을 따라간다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OP앰프가 있는데 이 OP앰프는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자, OP앰프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기능. 자, 우리가 배운 OP앰프 개념도 또 잡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OP앰프가 있는데 얘도 기능이 두 가지입니다.
증폭기로 쓰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얘는 비교기라는 걸로 이제 쓰이기도 합니다. 자, 증폭기는 입력에 따라서, 자, 입력이 들어오면 출력이 되는 겁니다. 뭐에 비례해서 전원 증폭도에 따라서 출력이 나오는 걸 우리가 증폭기라고 부릅니다. OP앰프는 말 그대로 앰프라고 하는 게 증폭기잖아요. 당연히 증폭합니다. 증폭해요. 하는데 이걸 증폭기로 쓰기도 하고 비교기도 쓰기도 합니다. 비교기는 if 거죠. if. 자, VI가 예를 들어 레퍼런스 값보다 크면 5V, LG면 여기 출력이 5V, 출력이 0V. 이렇게 if 구문을 여러분 프로그래밍할 때 썼던 if 구문을 만들어주는 게 비교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기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또 강력합니다. 왜 강력한가 하면 이 비교기는 디지털을 만들어주니까 강력하다는 겁니다. 디지털을 만들어줬다는 것은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증폭기는 말 그대로 출력 전압이 마음대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얘는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 증폭기는 아날로그에 쓰이는 개념이고 비교기는 디지털에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회로가 증폭기가 아니고 비교기라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보통 이제 비교기라고 하면 레퍼런스 값이 이제 필요한데 그 레퍼런스 값이 보통 OP앰프 단자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가 레퍼런스 전압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보통 레퍼런스 전압은 감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센서의 감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변장이 들어갑니다. 가변장. 그래서 OP앰프가 있는데 가변장이 있다고 하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야 이거 비교기로 사용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얘가 가변장입니다. 근데 가변장은 영어로 하면 variable resistor인데 좀 variable resistor 같지 않네? 하는데 자, 그 variable resistor 가변장에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 그게 뭔가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그 potentiometer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그냥 potentiometer라고 이렇게 번역하는데 너무 어려운 말입니다. 한글로 쓰면. 영어로 쓰면 분명합니다. 전압은 포텐셜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포텐셜을 재는 계측기라고 해서 potentiometer라는 표현을 쓰는데 얘가 가변장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가변장은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내가 가변장에 납을 돌리면 뱅글뱅글 돌리면 저항 배분이 달라져서 이 마이너스 단지에 들어가는 전압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감도를 조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 OP앰프는 증폭기로 동작하지 않고 비교기로 동작하는구나. 그래서 이 레퍼런스 전압보다 내가 들어가는 전압, 이 VI 전압이 레퍼런스 전압보다 크면 출력이 어떻게 되나요? 5V로 나오게 되죠. 5V로 나오면 우리가 공부했듯이 다이오드가 켜지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빨간색 LED가 켜지게 됩니다. 빨간색 LED가 켜지게 돼요. 자, 거꾸로 충전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충전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충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입력 전압이 레퍼런스 전압보다 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출력은 0V가 아니고 5V가 아니고 0V로 나오게 됩니다. 0V 나오면 위가 0V고 밑에가 0V면 LED가 켜질 수가 있나요? 당연히 못 켜지죠. 그래서 LED가
꺼지게 됩니다.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뭘 보는 겁니까? 이 빨간색 LED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빨간색 LED가 켜지면 어떤 뜻입니까? 이 센서 앞에 장애물이 있다라고 판단하게 되고, LED가 꺼지면 센서 앞에 장애물이 없다, 텅 빈 공간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LED가 있다 없다 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자, 이걸 아두이노와 같은 컴퓨터 보드에 넣게 되면 주변 상황을 전압으로 센싱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름을 뭘로 붙였는가 하면 디지털 아웃풋이라고 붙였습니다. 디지털 아웃풋이기 때문에 이 아웃풋은 5V 아니면 0V 두 가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5V는 우리 보통 높은 전압, 하이라고 하고 0V는 로우, 혹은 내가 이 하이를 논리값 true로 배정할 수도 있고 low는 false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건 두 가지 경우를 외부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 주기 때문에 이건 분명한 디지털 아웃풋이 됩니다. 근데 디지털 아웃풋뿐만 아니고 이 회로는 또 다른 아웃풋도 제공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아날로그 아웃풋입니다. 자, 센서가 이제 얼마만큼 이제 장애물에 가까이 있는지, 그러니까 센서 기준으로 해서 장애물이 얼마만큼 가까이 있는지 그 값을 이제 멀다 가깝다까지도 알려줄 수도 있죠. 이 아날로그를 개념을 쓰면. 그러면 센서가 가까이 있으면, 장애물이 가까이 있으면 적외선이 갔다가 더 많이 돌아올 거잖아요. 더 많이 돌아오면 전류를 더 많이 흘릴 거니까 이 아날로그 아웃풋 쪽에 전압이 더 커지겠죠. 그 다음에 아주 멀리 있으면 적외선이 적게 들어오니까 충전 얼마 못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아날로그 아웃풋이 필요하다고 하면 커패시터 쪽을 뽑아내면 됩니다. 이 아날로그 아웃풋 쪽이 사실은 OP앰프의 입력이기 때문에 그 입력으로 인해 가지고 디지털 아웃풋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아날로그 아웃풋이 디지털 아웃풋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거고, 다만 디지털은 상태가 5V 아니면 0V 두 가지밖에 없지만 아날로그 아웃풋은 여러 범위를 가변할 수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하면 됩니다.